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김정은 8,700톤급 핵잠 공개, 한국 핵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 김주의 동행, 이재훈 기자가 한겨레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보도했네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용, 핵추진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하며 진척 정형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2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혜 양도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 총비서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정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제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김 총비서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5대 과업의 하나로 제안했던 적이 있죠. 이것은 담소하는 건데 이 친구 좀 배를 좀 줄여야 될 텐데 그 딸내미도 닮아가지고 뚱보가 되면 어떡할까 모르겠네요. 그 잠수함 옆에 구경하는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 사진도 보도를 했네요. 합참 24일 북미사일 발사 사전 인지 지대공 미사일 추정 수발 포착 뉴시스 2025년 12월 25일 이것도 크리스마스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24일 오후 5시께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 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화상 감시 체제를 참관했다고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는 사진을 겸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사진은 나온 게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감지를 했고 합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우리 군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17일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어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런 것이네요. 산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노라드는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비행기를 추적합니다. 산타크로스를 어린이들에게 추적하는 이 국제 군사 조직의 임무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딜런 스테이블 포드가 야후뉴스에서 노라드의 산타크로스 추적 웹사이트는 노라드 산타 ORG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부터 이 사이트는 위성 지도 기술과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산타의 출록과 썰매 경로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노라드의 산타 추적 역사. 1955년 한 아이가 실수로 당시 대륙방공사령부 작전센터였던 비상장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산타크로스를 요청하면서 이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호출자인 공군 대령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노라드에 따르면 지휘센터의 운영 책임자인 해리 슈퍼는 직원들에게 산타가 북극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징후가 있는지 레이더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노라드는 매년 12월 24일에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산타의 위치를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결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산타의 행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전화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뭐 전에도 한번 많이 나왔죠. 산타가 그 술록들을 끌고서 끌고 가는 장면이죠. 이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신라 금관이 이 술록 뿔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금관 하나를 보더라도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북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는 팝스타, 대통령, 영부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라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877 하이 노라드 877-446-6723을 전화하여 콜센터 운영자 중 한 명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오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노라드 산타 통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30만 건 이상의 통화를 기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지금 산타가 어디 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산타가 언제 집에 도착할지 묻지 마세요. 노라드는 산타를 추적하지만 산타만이 산타의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산타가 어디서 언제 집에 도착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단체는 FAQ 페이지에 설명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아이들이 잠들 때만 도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이것이 상업주의하고 결합된 거라고도 얘기는 하지만은 미국식 유머 이런 거를 좀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삶의 질들이. 어쨌든 산타가 북극에서 출발한다는 전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북극성 신앙은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하필이면 북극에서 출발하는 거냐 이거죠.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전형적인 서구의 건축 구조 때문이다. 만약 산타가 한국에 온다면 전혀 굴뚝을 통해서 내려올 수가 없다. 온돌 굴뚝은 집안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하고 틀려서요. 서력 내려온다고 해도 부엌 아궁이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좁은 통로를 가지고 힘들게 기어 나와 보셔야 아궁이 부엌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물을 부엌에 두고 가야 할 듯. 아파트에 살면 선물 받지 못한다. 이게 나이 먹어서 이런 거지만은 어쨌든 그런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을 때도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 굴뚝이 작은데 그거 어떻게 내려오시지?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럼 선물 못 주고 갈 거 아니야. 부엌으로 두고 오면은 그때는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하냐. 요즘 아파트가 굴뚝은 없죠. 어쨌든 요걸 또 크리스마스 때 또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남산타워 지나가요. 산타 추적 영상 공개한 미국. 김은아 아시아경제에서 12월 25일 10시.
노라드 레이더로 썰매 이동 확인, 여의도 남산 잠실 등 도심 상공 비행, 남산 타워 위를 가는 산타 할아버지의 술록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미국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노스 그렇게 약자마입니다. 제공한 산타클로스 위치 추정 영상에서 산타가 썰매를 서울 남산타워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사진을 캡처했네요. 노라드가 제공한 이동 경로를 보면 산타는 24일 오후 6시쯤 북극을 출발해 러시아 극동지역을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일대를 순회했다. 이후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제주 상공에 도착했고 부산과 대전을 지나 서울을 통과한 뒤 한반도 북측과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 요것을 그 부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만주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중국 동북 지역이니까 만주까지 올라가는 거죠. 미래에 그 한국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그 노선을 그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122.3조 엔 내년 예산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지지통신경제부 12월 25일 9시 21분이네요. 우리나라가 784조가 통과가 됐다 그랬나요? 기억이 가물하네. 정부는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반 회계 총액은 122조 3천억 엔 정도로 25년도 당초 예산인 115조 1978억 엔을 웃돌아 2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한다. 세수는 과거 최고의 83조 7천억 엔 정도를 전망하지만 세출의 성장에는 따라가지 않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 6천억 원 정도로 25년도 당초 28조 6,471억 엔에서 늘어난다.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관계비는 고령화에 의한 자연증가의 가세에 물가, 임금의 상승을 반영해 39조 1천억 엔 정도로 사상 최대로 불어난다. 2년에 한 번 개정을 맞이하는 진료보수에 대해서 인건비 등에 충당하는 본체 부분을 3.0%로 전액 개정 0.88%로부터 대폭 인상하기 위해서다. 요게 그 일본에서 그 진료보수비가 낮아가지고 그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적자 나는 기업들 병원들이 많아서 문제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3.0% 이번에 그 인상하는 모양이네요. 이외 방위력 정비 계획의 대상 경비로서 8조 8천억 엔 정도를 계상,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은 20조 9천억 엔 정도, 예비비에는 1조 엔 정도로 충당한다. 국채의 원본 반대와 이자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도 31조 3천억 엔을 정도로 2025년도 당초에 28조 2179억 엔을 웃돌아 과거 최대를 갱신한다. 장기 금리의 상승을 근거로 해 이자 지불비의 산출을 이용하는 상정금리는 2%에서 3% 정도로 인상한다. 트럼프 2.0 시사통신에서 매일 그 트럼프 관련 뉴스를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국익 지키겠다. 고이치 총리 조기 방미 조율. 미 국무장관 아스홀라의 축하.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 트럼프 산타 추적 전화 참여 어린이 상대로 지론 떠넘겨. 미 EU 내각 비자제한 디지털 규제 균열 심화. 마가 결석 흔들리며 음모론 대립.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만도. 그 어린이 상대로 지론을 떠넘겼다는 의미는
나쁜 산타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 뭐 이런 거로는 안 되고 그런 것까지 트럼프는 애들한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은 25일 도쿄도 내에서 열린 내외 정세 조사회의 회합에서 강연해 내년의 이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냉랭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계속해 일본의 국익과 명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으로부터 적절히 대응한다고 표명했다. 수상은 일중 관계에 대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방침은 취임일에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조. 그는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는 개방적이고 문을 닫지 않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라면 먹는 카리나에 난리 났다. 1억 부 돌파한 농심 무슨 일? 배재성 기자 더 중앙에서 12월 25일 오후 8시 36분이네요. 저는 이런 걸그룹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거나 봐야 다 화장빨이라서 이쁜지 몰라도 사실 또 이쁘겠죠. 저도 그 신라면을 자주 애용하는데 못 보던 이 포장지에 걸그룹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에스파라고 그러네요. 걸그룹 에스파가 출연한 농심 신라면 광고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 1억 3천만 회를 돌파했다며 신라면 광고 가운데 가장 높은 역대 신라면 광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2025년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 원대인데 이런 추세를 본다면 연말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 뛰어넘을지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보죠. 농심이 매출액이 얼마나 됐는지. 중국, 한국의 역습 점유율 8% 일본이 V자 회복한 이후 정부 지원으로 가속화 기대. 12월 25일 시즈오카 라이프라는 데서 일본 조선업 급회복, 엔저 순풍의 큰 폭 증익. 국내 조선업의 실적은 최근에 급회복, 정부는 관민 제휴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내놓고 있어 그 영향은 조선 관련 기업이 직접 하는 시즈오카 현에도 미치고 있다. 시즈오카 현에 그런 조선소들이 본거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2024년에 세계의 선박수주량 계약년 기준의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71%, 한국이 14%였다. 일본은 8%에 그쳐 수주량에서 한중이 크게 앞섰다. 2024년 일본 선주 발주처는 일본이 63%를 차지했지만 중국이 32%, 한국이 5%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한중 조선소는 기술력도 높이고 있어 일본 조선업의 우위성이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가 된 것이 환율 동향이다. 엔화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선 수주가 증가. 조선 관련 활발한 시조가연 정부의 적극 투자로 수요 확대 기대. 정부는 조선 능력의 발본적 향상을 목표로 해 총액 3,500억 원 규모의 10년간의 기금을 창설, 제로 에미션선 건조 지원 등을 통해 민관 연계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염두에 둔다. 이게 어떤 도크 사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고대사를 해석하라.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쇼츠 같이 해가지고 좀 나온 건데요. 좀 정리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중국의 1대1로와 러시아. 여기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영국. 국제관계를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시카고 대학 록펠러 재단이 만들었다. 그 시카고 대학이 국제관계학을 학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고대사를 하면서 국제관계를 언급하는데 타국에서는 기본이다. 국제관계 공부하면서 고대사를 많이 배우게 된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실크로드를 만들어야 한다. 민족사관을 벗어나서 세계 시민주의여야 한다. 일종의 공산주의 사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상향일 뿐이다. 그래서 현실적 관점에서 역사 인식 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과 역사를 공유하고 뭉치게끔 해야 한다. 중국이란 빌런이 필요하다. 키신저의 말을 인용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들을 경제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은 우선은 한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죠. 몽골, 카작, 한국, 일본, 우랄, 알타이어계를 고대사로 통합된 역사를 꿰어서 공동 고대사를 배우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큰 그림이어야 한다. 판단곡이 제해학자들 모두 반미주의자, 반유대자이자들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 깡패 집단이라고 공격하지만 미국이 양키들이 우리에게 진짜 나쁜 짓 한 거 있냐라고 묻습니다. 요하문명 우랄 알타이역의 출발지 홍산문명이라고 영국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거기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인 것이다. 이 조선이라는 말은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여러 가지 부르는 말이 있는데 조선, 주스, 주신, 루스 이렇게 발음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쪽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이다. 루스에서 나온 게 러시아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이 뭐 어울리는 거 그거 고대사로 보면은 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푸틴 구소련권 결속 시도 다카이치 씨와 회의의 중앙아시아 순회도 지지통신 외신부 12월 23일 겁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독립국가공동체 CIS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영향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푸틴 씨가 고향으로 구소련 구성국 순회를 부르는 연말 연내 행사 21일에는 유라시아 경제동맹 정상회의를 개최해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결석을 도모했다. 수입대체 프로세스 국산화가 급속히 진전해 기술 주권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표명. 구소련권은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승리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CIS 중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19일과 20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과 정상회의에 임하고 나서 사이를 두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했다. 중앙아시아는 미중도 주목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푸틴 씨는 러시아의 세력권에 머무르려고 5개국 순회와 빈번히 회담하고 있다. 22일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관에서 독립국가 공동체 CIS 국가 수상들하고 회의에 나서는 그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사람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죠. 이 우측에 있는 사람은 벨라루스 대통령이고 스탄 국가 5개 국가를 또 불러드렸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뭐하고 자빠졌냐 저는 그렇게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파츠더 뉴스 줄 라틴 마이어 월스트리트 저널 12월 24 뉴스레터입니다. 첫 번째, 금요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 공개는 투명성과 역량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제목은 미국은 중국산 칩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2027년까지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요거는 블라디가 아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잠재적인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가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을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키 주가 상승으로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했다. 2026년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두고 법무부는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 정부는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고 선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례 없는 사실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연방기관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주 현재 법무부는 민주당이 통제하거나 트럼프가 2020년에 패소한 워싱턴 DC와 21개 주를 수정되지 않는 유권자 등록 목록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규모는 아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게 다 추적이 되니까 이런 일은 아마 없겠죠. 우리나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다 통제가 되는 사회죠. 중국워치, 시정부, 일본 국국주의 부활 단정, 중일관계 복원 어려워, 시사통신 해설위원 니시무라 데치야. 중국 시진핑 정권은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의 대만 유사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체적으로 과거의 침략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 일정 관계의 수복은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신호 전립 위기 사태에 중국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별도 뉴스도 있습니다. 가나자와 공업대 도라노몬대 교수 전 카이쇼 이토 도시 육지의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외교 문제 평의회 CFR나 브루킹스 연구소, 오스트리아의 로위 국제정책연구소 등 주요한 국제 싱크탱크가 지적하는 공통의 시점이 있다. 그것은 중국의 대외 강경 자세는 자신감의 표시가 아니라 국내 취약성의 반영이다 라고 요즘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또 다른 뉴스는 경찰 자유대 사이버 방어 중로 북연도의 정부가 새 전략. 구체적으로는 도입법 성립의 수반에 설치된 국가사이버 통괄식 NCO에 정보를 집약, 공격 사안의 적확한 파악이나 분석 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인재 육성이나 체제 정비를 진행시켜 훈련이나 연습도 실시한다. 또 관민 제휴의 강화도 포함시켜 기간 인프라 사업자 등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맹국, 동지국과의 협력에 나설 방침도 내비쳤다. 전략의 대상 기간은 향후 5년간. 마침또 히사시 사이버 안전보장 담당 장관인가요? 담당은 관민 일체로서의 대책 추진, 국제 제휴의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일체로서의 신속한 대처, 뭐 이런 걸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시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서 사이버 위협에서 민간이 함께 대응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번 전략의 중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 천국은 어떻게 기술 천국이 됐을까? 이벌찬
중국 특파원인 모양이에요. 불편한 중국, 조선 멤버십, 중국 제조 2025, 그 어마무시한 실체, 2015년 시작한 국가적 기술개발 선언, 중국 제조 2025는 사실상 우리가 기술로 세계를 접수한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드론, 통신, 서서히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 세계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산도 인내가 아니라 중국이 1등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찍어 누르려 제재 카드를 마구 던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던져졌습니다. 중국이 육성하는 첨단 산업이 다 우리 밥줄이라서입니다. 중국의 10년 전 목표 첨단 기술 강국, 독일, 일본은 이미 제쳤다. 중국의 다음 10년 6대 기술에 판동 걸었다. 중국 제조 2035가 되겠네요. 2035 때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한겨레 그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중국 뭐 타이어 회사 사장이 젊은 사장이던데 와가지고 발표한 적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첨단 제조판도 흔들려 기술 강국 부상, 양자 등 6대 미래 산업 집중 육성 선언, 에지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범용 두뇌를 만들어내며 글로벌 표준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는다.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신체화된 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로봇 기업 에지봇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로봇을 디버깅하고 있다. 그 영화 AI에 그 나오는 그런 그 공장에 로봇들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또 공격하는 로봇도 있다며요. 어쨌든 전체적인 뉘앙스가 기술 탈취도 한몫할 것이라고 하긴 하나 기자의 사대주의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립니다. 제목이 질문형이면 원인을 취재해야 하는데 찬양 일색인다. 그 스스로 중국이 다 그렇게 직접 만들었느냐? 스파이, 이거 삼성전자 이번에 스파이로 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간첩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간첩법이 없어가지고 강하게 그걸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중국의 전매가 기술 탈취죠. 미인계 뭐 돈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는데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는 뻔한데 이 내용에는 미국이 어떻게든 찍어 누리려고 했는데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또 얘기하지만은 중국 해체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무슨 뉴스를 하는데 이제 방송이나 그런 언론이 인신공격적이 아닌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중요성, 그런 뉴스 쪽으로 역량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